열이 나는 원인, 그 감염이 된 부위가 어딘지가 핵심입니다. 호흡이 힘들다 호소를 하고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흉곽, 그 갈비뼈 사이사이 배 쪽이 들썩이면서 그 호흡이 힘든 양상이 있으면은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강 정보를 콕 집어서 모아드리는 건강 TMI 집 진행자 윤혜경입니다. 오늘 TMI 집에서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소아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윤경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있는 윤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말 혼비백산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 뵈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아응급실이라고 하면은 네. 다 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런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넘어졌다, 어디서 뭐 소파나 침대에서 떨어졌다,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어디 찢어져서 피가 좀 난다든지 이럴 때 너무 깜짝 놀라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응급실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다쳤으면 무조건 응급실에 와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편의를 위해서 이제 신체 부위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머리가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다쳤는지 1m 뭐 이상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부상 기전에 이제 좀 문제가 있거나, 아이의 증상, 경련을 했거나 다치고 나서 네. 뭐 불러도 반응이 없고 뭐 통증 반응이 없는 식으로 뭐 의식이 이제 떨어지거나, 머리가 이제 뭐 함몰가 이게 움푹 들어가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뇌 손상을 의심을 해서 병원에 이제 빨리 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쿵 부딪혔는데 너무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아이들이. 막 숨도 못 쉬고 소리도 못 내고 막 이렇게 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단은 업고 들고 응급실로 뛰어가게 되는 건데, 과연 이 부모님들이 잘하고 계신 건지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떠신가요? 다치고 나서는 뭐 아이가 이제 심하게 울 수도 있고 네. 아파할 수도 있고, 혹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마나 이제 뒤통수에 이제 이게 그렇죠. 뭐 그게 이제 부어 올라서 네. 보통 그런 경우는 두개골 이제 바깥쪽에 이제 혈관이 약간 터져서 이제 뭐 멍이 드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요. 네. 사실 그런 증상만으로 응급실에 오실 필요는 없고, 다치고 나서 1시간, 2시간 뭐 했는데 애가 뭐 잘 놀고 네. 뭐 괜찮다, 뭐 머리는 좀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부딪혔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 증상으로는 뭐 응급실에 꼭 와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열상, 그리고 찢어진 상처의 경우에도 상처 자체가 너무 깊거나 신경, 혈관 등의 손상 등이 유발될 수 있는 손상이거나, 또 너무 더럽거나 오염된 상처이거나 뭐 이러면은 응급실에 와서 바로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지 손상, 뭐 팔다리가 뭐 운동 또는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다쳤을 때 네. 변형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굴절과 탈구를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에 와서 확인을 하고 처치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떨어지고 나서 그 증상 중에서 경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련이 있을 때 뭐 떨어져서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데, 또 이런 걸 처음 겪다 보면 너무나 또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경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경련도 이제 그 소아응급실에 많이 내원하는 사유 중 하나인데, 네. 경련이 발생했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경련을 하고 있는 아이의 안전을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팔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90도로 이제 옆쪽으로 이제 애를 이렇게 눕혀준 상태로 이제 확보를 하고, 부딪히지 않게 뭐 위험한 물건들을 이제 치워주고, 호흡이 이제 잘 유지될 수 있게 옷도 좀 이렇게 느슨하게 네. 해주고,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이제 하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119를 이제 바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이송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이제 소아 경련 같은 경우에는 5분이 넘지 않게, 그러니까 뇌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시간 동안만 경련하고 회복이 저절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경련을 하고 있을 때는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소아 열경련 같은 경우에도
경련이 멈춘 이후에도 이제 재경련, 2차 경련을 할 수도 있긴 해서 네. 제 경험상 병원에서 이제 경련을 한 아이는 뭐 대여섯 시간은 관찰을 하는 게 안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안전 확보 네. 그리고 119를 통해서 빨리 이송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경련이 일어났으면 병원에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런 경련이라든지 떨어져서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응급실을 찾는데 또 하나가 아이들이 배가 아파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아이들이 어디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배가 아파요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배가 아파요 한다고 무조건 응급실에 올 수는 없는 일일 텐데 이런 걸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응급실 방문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복통도 이제 소아응급실에 많이 내원하는 사유 중 하나인데 네. 대부분은 급체를 했거나 네. 배변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변이 차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뭐 장염 증상으로 뭐 이게 통증이 있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 말한 이런 원인들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약을 복용했거나 뭐 배변을 통해서 증상이 나아지면은 뭐 응급실에 굳이 오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심각하지 않은 뭐 질환인 경우가 많긴 한데 네. 사실 숨어 있는 몇몇 응급 질환이 좀 문제긴 합니다. 집에서 감별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호전이 되거나 하지 않은 때는 경우에. 이제 응급실에 와야 되고 특히 네. 몇몇 질환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제 특별히 이제 주의해야 할 질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생후 한 2개월 그리고 네. 2살 이 정도 사이 애들은 장중첩증이라는 질환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장중첩증이요? 네. 네. 심하게 이제 복통으로 호소하다가 또 좀 괜찮아졌다가 또 심하게 복통을 호소하는 이런 주기적인 복통이 이제 특징이라고 돼 있고 그 주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뭐 한 몇 분 또는 몇 시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증상으로 딱 단정 짓기는 애매한 네. 게가 많아가지고 그런 통증이 있고 이제 질환이 이제 좀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혈변이 있거나 또 배를 만졌을 때 그 뭔가 이제 만져지는 게 있거나 덩어리가 있거나 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응급실에 즉시 내와야 되고 이거는 응급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라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장중첩증이라고 예, 하셨습니다. 그 질환은 좀 네. 조심해야 하는 병이고 네. 그렇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와야 된다라고 또 또 말씀드릴 증상 뭐 있을까요? 또 충수돌기염이 그 맹장염이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는 병이 있는데 그 눌러보잖아요, 어른들도. 오른쪽 아랫배가 이제 통증이 이제 지속될 때 네. 이제 그걸 의심을 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했는데 청소년기에 이제 잘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한 3살 정도 되는 애도 충수돌기염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3살 정도 되는 애는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는 표현을 못 명확하게 하- 못 그쵸, 할 하거든요. 수가 경한 질환의 복통 양상이 아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좀 감별이 안 되고 나이가 많이 어리다 하면은 뭐 응급실 내원해서 의사 진료를 보고 확인하는 네.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탈장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 사타구니 또는 고환 쪽으로 심하게 붓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하는 증상을 동반해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면은 탈장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응급실에 와서 바로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소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고 아이와 또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정말 흔하기도 하면서 또 어렵기도 한 것이 열이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열이 정말 막 우리 그 체온계를 가지고 열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뭐 38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뭐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열 때문에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소아응급실 내원하는 가장 많은 사유가 열인데요. 그렇죠. 38도 조금 넘으면 괜찮고 뭐 39도가 넘으면은 문제가 있다 뭐 위험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고열이 계속 지속될수록 좀 더 그 위험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열이 나는 원인 보통 이제 열이 나는 게 그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데 네. 그 감염이 된 부위가 어딘지가 핵심입니다. 편도염이나 뭐 상기도 감염, 뭐 단순 열감기, 뭐 이런 감염에 의한 발열이라면은 뭐 열이 이제 뭐 39도가 넘고 아이가 이제 기침이 심하고 해도 사실 꼭 응급실에
내원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열의 그 온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열나는 원인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예로 생후 100일이 안 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났을 때, 네.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노로감염, 뭐 뇌수막염, 네. 뭐 폐렴, 뭐 이런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심각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네. 병원에 반드시 내원해야 되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 나면은 지금 말한 이런 열나는 원인들이 응급실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안 돼도 열나는 이유만으로도 입원해서 이제 경과를 네. 봐야 되거든요. 심각한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열나는 원인에 대한 고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위험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네. 병원에 적극적으로 내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 신생아인 경우에는 정말 놀라서 또 처음 경험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이 그냥 열을 달고 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또 열이 나네, 그리고 그냥 해열제 먹이고 또 열이 나네, 해열제 먹이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자주 열이 나는 아이들도 어떤 열은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또 병원을 내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이제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거 말고, 네. 이제 증상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단순 감기로 이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 동반되는, 피부에 뭐 심한 발진이 있거나 아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네. 뭐 해열제 반응 그 복용을 해도 고열이 너무 지속되거나 뭐 이런 설명되지 않는 뭐 이전에 알았는데 쉽게 낫던 병이 아니다 하면은 네.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좀 해열제로 뭔가 좀 안정을 유도해 보는 거는 괜찮을까요? 아, 그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요. 고열이 너무 지속되면 아이가 이제 탈수도 유발되고, 네네. 뭐 컨디션 저하, 뭐 심하면은 이제 열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뭐 네. 해열은 필수고, 뭐 해열하는 방법은 해열제 또는 그 미온수 마사지, 네. 이 두 가지 정도를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게 또 네. 도움이 됩니다. 열을 좀 내려보려는 노력을 해보시고, 이것이 좀 원인을 모를 정도로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가 호흡곤란이 왔을 때, 이건 정말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 거죠. 뭔가 좀 삼킨 것 같은데 뭘 잘못 먹는 현장을 봤거나, 보진 못했지만 뭔가 숨을 못 쉬고 캑캑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바로 응급실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호흡곤란은 네. 그 위험한 증상입니다. 호흡이 힘들다는 네. 호소를 하고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흉곽, 그 갈비뼈 사이사이, 그리고 이 배 쪽이 막 들썩이면서 네. 그 호흡이 힘든 양상이 있으면은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 뭐 5살 뭐 그 주변 그보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이제 이쪽 기도가 약간 부어서 네. 후두염, 뭐 후두계염 뭐 이런 증상에 의해서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숨찬 증상이 심하면은 응급실 또는 뭐 로컬 동네 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도 즉시 내원을 해서 필요한 처치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후두염이 발생했을 경우 네. 기도가 좁아지면서 호흡이 이제 심하게 힘든 증상, 그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바로 처치를 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뭐 독감이라든지 일반 감기에 걸렸는데 증상이 이제 보통은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네. 숨찬 증상이 동반되면서 뭐 고열이 지속되고 뭐 애가 밥도 잘 못 먹고 너무 네.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은 이제 폐렴을 의심을 해서 또 역시 응급실에 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폐 늑막 사이에 이제 공기가 차가지고 네. 그게 이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필요한 처치를 위해서 응급실에 내원을 해야 되고, 이물 삼킴 뭐 이런 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을 보셨을 텐데, 이제 아이가 이제 이물질을 삼키고 그게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를 막히고 네. 했을 때는 하임리 방법이라 해서 그 이물을 이제 신속하게 제거를 해주고, 네. 그게 잘 안 되면 빨리 119를 이제 불러서 뭐 병원에 와서 신속하게 그런 처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임리 그 네. 처치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물질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튀어나오고 나면 응급실에 오지 않아도 그냥 안정을 취하면 괜찮은 걸까요? 예, 뭐 아이가 이물이 걸렸던 부위가 특징이 조금 있고 그런 정상으로는 굳이 응급실에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추가로 이제 이물을 삼켰을 때 그 기도 쪽 말고 위장관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이물을 신속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늘 같이 뭐 뾰족한 물체, 위장관 손상을 줄 수 있는 또 버튼형 건전지 그리고 자석을 이제 2개 이상 삼켰을 때 뭐 이런 경우는 위장관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또 그 물체의 크기 자체가 뭐 어린 영유아는 한 3에서 4cm 그리고 그 이상의 청소년은 뭐 5에서 6cm 정도 사이즈가 넘는 물체 같은 경우는 삼켰을 때 이게 자연 배변이 안 돼서 그 내시경으로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사이즈가 너무 큰 물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그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윤경선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건강 TMI 집 요약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알기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에 정말 알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만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건강 TMI 집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건강 TMI 집 저희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